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시간, 같은 70대 할머니 두 분이 타십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분이 타시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반갑게 웃습니다. 그 할머니가 내리실 때는 누군가 조심히 가세요 하고 말을 건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후 남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할머니 참 품이 있으시다. 뭔가 다르시네. 같은 날 오후 다른 할머니가 타십니다. 사람들이 슬쩍 고개를 돌립니다. 핸드폰을 꺼내봅니다. 아이들은 엄마 뒤로 숨습니다. 인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흐릅니다. 그 할머니가 내리고 나면 사람들이 한숨을 쉽니다. 휴, 다행이다. 저층 아니어서 다행이야. 두 분 모두 70대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경제적 수준도 비슷합니다. 명품 옷을 입지도 않고 특별히 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경비실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이 뭐가 다른가요? 경비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한 분은 저한테도 항상 인사하시고 고맙다고 하세요. 명절 때는 작은 선물도 주시고요. 다른 분은 저를 본 적이 없으시죠? 지나가면서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어요. 택배 갖다 드려도 고맙다는 말씀 한 번 없으시고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도 물었습니다. 한 분은 복도에서 마주치면 항상 밝게 웃으며 인사하세요. 날씨 좋네요. 건강하시죠? 이런 말도 건네시고요. 그런데 다른 분은 마주쳐도 모르는 척 지나가세요. 가끔 불편한 일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큰 소리 내시고요. 같은 경로당을 다니는 할머니들도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오시면 분위기가 밝아져요. 다른 사람 얘기 잘 들어주시고 칭찬도 잘하시고 그런데 다른 분은 오시면 분위기가 무거워져요. 자기 얘기만 하시고 불평도 많으시고 솔직히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존경받고 어떤 사람은 피해집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외모 때문도 아닙니다. 학벌이나 경력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품격입니다. 품격이 이 차이를 만듭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습니다. 품격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명품을 걸쳐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품격이 뭔데요? 나이 들어서 무슨 품격?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품격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외모나 능력으로 커버가 됩니다. 예쁘면 좋아하고 일 잘하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외모는 시들고 능력은 줄어듭니다. 그때 남는 게 품격입니다. 품격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비싼 옷 입고 명품 가방 들고 고급 차 타는 게 품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없이도 존경받는 것.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며칠 전 한 카페에서 목격한 장면입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두 분이 따로따로 오셨습니다. 한 분은 단정한 면 블라우스에 깔끔한 바지를 입으셨습니다. 비싸 보이지는 않지만 구김 하나 없이 다려진 옷이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셨고 신발도 깨끗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오시면서 문 열어준 젊은이에게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주문하실 때도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말씀하셨고 커피 받으실 때도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으시는데 옆 테이블 젊은 여성이 실수로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가 바로 일어나서 주워주시며 괜찮으세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젊은 여성이 죄송해요. 할머니 하니까 천만에요.
조심하세요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1시간 후 다른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이분은 훨씬 비싸 보이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도 들고 계셨고 금반지도 여러 개 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카페에 들어오시면서 문 열어준 사람에게 인사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주문할 때도 아메리카노요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커피 기다리시는 동안 계속 불평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요즘 서비스가 왜 이래? 커피 받으실 때도 감사 인사 없이 그냥 받아가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더니 핸드폰으로 큰 소리로 통화하셨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카페 왔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시끄러워 죽겠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두 분 중 누가 품격 있어 보였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 할머니입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았어도 명품 가방을 들지 않았어도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할머니는 명품으로 치장했어도 품격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품격의 차이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옷이나 가방으로 가릴 수 없는 것, 그 사람의 태도, 말투,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그게 품격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주름도 생기고 체력도 줄어듭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젊었을 때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더 멋있고 당당해 보입니다. 주름이 있어도 아름답고 머리가 휘어도 우아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돈이나 특별한 배경이 아닙니다. 바로 품격입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보세요. 같은 나이대 어르신들이 모여 계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이 옆에 앉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이 슬쩍 피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면 다들 귀 기울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시큰둥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나이도 비슷하고 사는 동네도 같고 경제 수준도 비슷한데 말입니다. 품격의 차이입니다. 품격 있는 분은 자연스럽게 존경받습니다. 품격 없는 분은 아무리 애써도 무시당합니다. 병원 대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병을 가진 같은 나이대 환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대합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정성스럽게 도와드립니다. 어떤 분은 간호사들이 형식적으로만 대합니다. 이쪽이요, 빨리 오세요.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간호사들도 사람입니다. 품격 있는 환자에게는 더 친절하게 대하고 싶어집니다. 품격 없는 환자는 피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환자를 똑같이 대해야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슈퍼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물건을 사는 같은 나이대 손님들.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의 태도가 다릅니다. 어떤 손님에게는 이거 오늘 들어온 거예요. 싱싱해요 하며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손님에게는 이거요 하며 건네기만 합니다. 덤으로 주는 것도 다릅니다. 어떤 손님에게는 이거 서비스예요 하며 과일 하나 더 넣어줍니다. 어떤 손님에게는 정확하게 계산한 만큼만 줍니다. 왜 그럴까요? 장사하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품격 있는 손님에게는 더 잘해주고 싶어집니다. 품격 없는 손님은 빨리 보내고 싶어집니다. 품격은 화려한 옷이나 비싼 물건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태도와 말투, 관계 맺는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는 방식, 사람 만나서 인사하는 방식, 식사하면서 말하는 방식, 이 모든 게 품격을 만듭니다. 명품 옷 입어도 자세가 구부정하면
품격 없어 보입니다. 비싼 가방 들어도 말투가 거칠면 품격 없어 보입니다. 고급 식당 가도 종업원한테 함부로 하면 품격 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저렴한 옷 입어도 자세가 바르면 품격 있어 보입니다. 작은 가방 들어도 말투가 정중하면 품격 있어 보입니다. 동네 식당 가도 종업원한테 감사하면 품격 있어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은 감출 수 없는 힘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을 설명하는 가장 큰 언어가 됩니다. 젊을 때는 화려한 외모나 직함으로 품격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모든 게 드러납니다. 평생 쌓아온 태도, 말투, 습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손주들도 압니다. 우리 할머니는 품격 있으셔 또는 우리 할머니는 좀. 어른들은 애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다 봅니다. 할머니가 식당 직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택시 기사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경비 아저씨한테 어떤 태도인지 다 보고 판단합니다. 며느리도 압니다. 시어머니는 품이 있으신 분이야 또는 시어머니는 좀 그래. 며느리들끼리 모이면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존경스러워. 누구한테나 공손하시고 배려심도 많으셔 또는 우리 시어머니는 좀 말하기 그래. 이게 평가입니다. 이웃도 합니다. 저 집 할머니는 참 좋으신 분이야 또는 저 집 할머니는 좀 까다로워. 아파트에서 함께 살다 보면 다 보입니다. 복도에서 만났을 때 인사하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배려하는지, 주차장에서 양보하는지 다 기억됩니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의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현실적으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나이 들어도 품격이 흐르는 사람들의 4가지 비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것 없습니다. 돈 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작은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품격을 만들고 품격이 인생을 바꿉니다. 첫 번째는 깔끔한 외모 관리입니다. 비싼 옷이 아니라 깔끔함입니다. 두 번째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존중입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입니다. 세 번째는 말투의 품위입니다. 큰 소리가 아니라 정중한 표현입니다. 네 번째는 관계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4가지만 바꿔도 품격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파트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손주가 자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됩니다.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시어머니가 됩니다. 이웃이 본받고 싶어하는 어른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깔끔한 외모 관리. 비싼 옷 없어도 품격 있어 보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백화점 1층에서 목격한 장면입니다. 70대로 보이는 두 분의 할머니가 거의 동시에 들어오셨습니다. 한 분은 검은색 면 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고 계셨습니다. 브랜드 로고도 없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옷은 구김 하나 없이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고 바지 선도 또렷했습니다. 신발은 검은색 로퍼였는데 윤이 나도록 닦여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으셨고 가방은 작은 크로스백이었습니다. 매장 직원이 그 할머니를 보더니 바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어떤 걸 찾으세요? 정중하게 물었고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지나가면서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물건을 구경하시는 동안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습니다. 이게 요즘 인기 있어요.
이 색이 어머니께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10분 후 다른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은 훨씬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점퍼였고 가방도 수백만 원짜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점퍼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소매 끝이 해져 있었고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간 채였습니다. 바지는 구겨져 있었고 신발은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파마를 하셨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부스스했습니다. 직원들이 슬쩍 눈을 피했습니다. 할머니가 물건을 만지면 직원이 다가와서 만지시면 안 돼요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바쁜 척하며 피했습니다. 할머니가 뭘 물어보려고 해도 저쪽에 있어요 하며 대충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했습니다. 두 분 중 누가 더 대접받았을까요? 명품을 입은 할머니가 아니라 깔끔한 옷을 입은 할머니였습니다. 직원들도 사람입니다. 옷의 가격이 아니라 관리 상태를 봅니다. 비싼 옷을 입어도 더럽거나 구겨져 있으면 품격 없어 보입니다. 저렴한 옷을 입어도 깔끔하면 품격 있어 보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깔끔함을 유지합니다. 이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명품 살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유명 브랜드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깔끔함입니다. 동네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손님 중에 한 분은 항상 단정하세요. 옷이 비싸 보이진 않는데 늘 깔끔해요. 그분이 오시면 왠지 제가 더 친절하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비싼 옷 입으시는데 늘 구겨져 있어요. 머리도 대충 묶고 오시고요. 솔직히 그분 오시면 빨리 계산해드리고 싶어져요.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옷의 가격이 아니라 관리 상태를 봅니다. 100만 원짜리 옷을 대충 입는 것보다 10,000 원짜리 옷을 깔끔하게 입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옷이 늘어나 있거나 신발이 닳아 있으면 전체적인 인상이 흐트러져 보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아무리 말을 잘해도 옷이 늘어나 있으면 품격 없어 보입니다. 특히 니트가 늘어나 있거나 바지가 구겨져 있거나 신발 뒤축이 닳아 있으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며칠 전 동네 카페에서 본 70대 할머니. 회색 니트를 입고 계셨는데 목 부분이 늘어나서 어깨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소매도 길어져서 손을 가렸습니다. 바지는 무릎 부분이 불룩했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생긴 자국이었죠. 신발은 운동화였는데 옆면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편해 보이긴 했지만 품격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본 다른 할머니. 검은색 터틀넥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계셨습니다. 터틀넥은 몸에 딱 맞았고 바지도 다림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신발은 검은색 플랫 슈즈였는데 깨끗했습니다. 옷이 특별히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흰 셔츠나 단정한 로퍼만으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흰 셔츠는 마법 같은 아이템입니다. 깔끔하게 다림질한 흰 셔츠 하나면 웬만한 명품보다 품격 있어 보입니다. 지난달 병원에서 본 장면입니다. 대기실에 70대 할머니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한 분은 흰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계셨습니다. 간단한 조합이지만 셔츠가 눈부시게 하였고 바지선이 또렷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뒤로 넘기셨고 자세도 꼿꼿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화려한 무늬의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값이 꽤 나가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구겨져 있었고 얼룩도 있었습니다. 바지도 낡아 보였고 신발도 더러웠습니다. 간호사가 호명할 때 태도가 달랐습니다. 흰 셔츠 할머니한테는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하며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다른 할머니한테는 빨리 오세요 하며 손짓만 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옷의 가격이 아니라 깔끔함이 품격을 만듭니다. 흰 셔츠 한 장, 잘 다려진 면바지 한 벌이면 충분합니다. 명품 필요 없습니다.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손질하고 얼굴은 항상 단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젊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옷에만 신경 쓰고 머리는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얼굴이고 얼굴 주변이 바로 머리입니다. 파마를 했으면 관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만 뿌리면 안 됩니다. 빗으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스타일링 제품도 써야 합니다. 파마한 지 오래되어 끝만 남았으면 잘라야 합니다. 중간은 직모인데 끝만 곱슬이면 지저분해 보입니다. 염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색했으면 뿌리가 나왔을 때 다시 해야 합니다. 위는 하얗고 아래만 검으면 관리 안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차라리 염색 안 하고 하얀 머리 그대로 두는 게 낫습니다. 하얀 머리도 깔끔하게 손질하면 멋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75세 할머니가 있습니다. 머리를 하얗게 두신 분이었습니다. 염색을 안 하신 거죠. 처음엔 나이 들어 보이나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아니었습니다. 하얀 머리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윤기도 흘렀습니다. 매일 빗질하고 관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우아해 보였습니다. 반대로 검게 염색했는데 관리 안 된 머리는 지저분해 보입니다. 색이 빠져서 얼룩덜룩하거나 뿌리가 5cm씩 나오거나 머리카락이 부스스하거나 이러면 염색 안 한 것만 못합니다. 얼굴 관리도 중요합니다. 화장을 진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해야 합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는 것. 이것만 해도 피부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가벼운 파우더나 비비크림 정도만 발라도 얼굴이 화사해집니다. 많은 할머니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화장하십니다. 하지만 화장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젊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깔끔해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관리만 해도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톱도 봐야 합니다. 손톱이 길고 더러우면 전체가 지저분해 보입니다. 손톱은 짧게 자르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매니큐어까지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짧고 깨끗하면 됩니다. 실제로 손주가 자랑하는 어른들은 예쁘다, 멋있다는 말보다 항상 단정하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손주들끼리 모여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할머니는 어때? 우리 할머니는 항상 단정하셔. 옷도 깔끔하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다니셔. 이게 자랑입니다. 반대로 우리 할머니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으셔. 우리 할머니는 머리를 대충 묶고 다니셔. 이런 말은 자랑이 안 됩니다. 손주가 친구들 앞에서 창피합니다.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가 단정하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항상 깔끔하세요. 나가실 때 꼭 옷 갈아입으시고 머리도 손질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대충 입고 다니면 창피합니다. 친구들 만날 때 같이 나가기 싫어집니다. 품격은 거창한 꾸밈이 아니라 작은 정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점검하세요. 옷이 깨끗한가? 구김은 없나? 얼룩은 없나? 머리가 정돈되었나? 얼굴이 단정한가? 손톱이 깨끗한가? 신발이 깨끗한가? 이 점검에 5분이면 됩니다. 5분 투자로 하루 종일 품격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5분 아껴서 하루 종일 품격 없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옷장을 정리하세요. 늘어난 옷, 얼룩진 옷, 구멍난 옷, 과감히 버리세요.
그래도 집에서 입지 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깔끔하게 입어야 습관이 됩니다. 옷이 많을 필요 없습니다. 깨끗한 옷 몇 벌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옷은 매일 빨거나 털어서 입으세요. 어제 입은 옷 그대로 입지 마세요. 특히 여름에는 매일 빨아야 합니다. 겨울에도 최소한 털어서 입어야 합니다. 냄새나는 옷 입으면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소용없습니다. 셋째, 다리미질하세요. 요즘은 스팀 다리미가 있어서 쉽습니다. 옷 걸어놓고 스팀만 쐬면 구김이 펴집니다. 아침에 5분만 투자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넷째, 신발은 자주 닦으세요. 신발이 더러우면 전체가 지저분해 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신발을 닦으세요. 특히 하얀 운동화는 자주 빨아야 합니다. 검은 구두는 구두약 발라야 합니다. 다섯째, 머리는 매일 빗으세요. 파마했으면 손질하고 염색했으면 관리하세요. 뿌리가 많이 나왔으면 다시 염색하거나 차라리 자르세요. 반반 색깔로 두지 마세요. 여섯째, 얼굴은 매일 씻고 로션 바르세요. 화장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세수하고 로션 바르는 건 필수입니다. 선크림도 바르세요. 여름만이 아니라 겨울에도 바르세요. 일곱째, 손톱은 일주일에 한 번 자르세요. 길게 기르지 마세요. 짧고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발톱도 마찬가지입니다. 샌들 신을 때 발톱 더러우면 정말 안 좋아 보입니다. 여덟째, 액세서리는 최소한으로 하세요. 금반지 여러 개 끼지 마세요. 목걸이 여러 개 하지 마세요. 하나만 하세요. 심플한 게 품격 있어 보입니다. 반짝이는 것 많이 하면 오히려 품격 떨어집니다. 아홉째, 향수는 가볍게 뿌리세요. 진한 향수 뿌리면 사람들이 피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좁은 공간에서는 향수 냄새가 고역입니다. 가볍게, 은은하게 뿌리세요. 열째, 거울을 자주 보세요. 외출하기 전에 전신 거울로 전체를 확인하세요. 뒤도 보세요. 옆도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상상하면서 보세요. 이 10가지만 실천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명품 없어도 품격 있어 보입니다. 돈 안 들어도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트 계산원이 더 친절해집니다. 병원 간호사가 더 정성스러워집니다. 식당 직원이 더 공손해집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먼저 인사합니다. 이웃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손주가 자랑스러워합니다.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자랑합니다. 깔끔한 외모 관리. 이게 품격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비싼 옷 없어도 됩니다. 명품 가방 없어도 됩니다. 그냥 깔끔하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신경 쓰면 됩니다. 5분 투자하면 됩니다. 그 5분이 품격을 만들고 품격이 존경을 만들고 존경이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작년 겨울 아파트 경비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동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1502호 할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야. 지나가실 때마다 인사하시고 택배 갖다 드리면 항상 고맙다고 하시고 명절 때는 떡도 갖다 주시고 그분 부탁하시면 뭐든 해드리고 싶어. 그러다가 목소리를 낮추시더니 그런데 1203호 할머니는 말하기 그렇지만 힘들어. 저를 한 번도 쳐다보신 적이 없어. 택배 갖다 드려도 문 열고 받으시면서 말 한마디 없으시고 한 번은 제가 인사했는데 못 들은 척 그냥 가시더라고. 두 분 다 70대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경비 아저씨를 마주칩니다. 하지만 경비 아저씨의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한 분은 도와드리고 싶은 분, 다른 분은 피하고 싶은 분.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뭘까요? 바로 태도입니다.
품격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먼저 보입니다.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얼굴을 아무리 단정하게 해도 태도가 나쁘면 품격이 없습니다. 반대로 옷이 평범해도 외모가 화려하지 않아도 태도가 좋으면 품격이 느껴집니다. 며칠 전 재래시장에서 본 장면입니다. 70대 할머니 두 분이 같은 야채 가게에서 장을 보셨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사장님, 오이 얼마예요? 2,000원이요. 좀 깎아주세요. 할머니, 요즘 물가가 올라서 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에이, 장사하면서 그런 소리예요. 다른 데는 더 싸던데. 그럼 거기 가세요. 뭐야, 장사 이따위로 해요. 할머니가 화내며 나가셨습니다. 10분 후 두 번째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장사 잘 되세요. 오이 좀 볼게요. 네, 할머니. 오늘 들어온 거 싱싱해요. 그러게요. 좋아 보이네요. 얼마예요? 2,000원이요. 그래요. 4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계산하면서 사장님이 작은 오이 하나를 더 넣어주셨습니다. 할머니, 이거 서비스예요. 어머,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같은 가게, 같은 물건, 같은 가격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깎지도 못했고 기분만 상했고 사장님과 싸웠습니다. 두 번째 할머니는 원하는 걸 샀고 덤까지 받았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차이는 태도였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에게도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도 존중을 보이는 분들은 주변에 자연스러운 존경을 받습니다. 이건 계산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직업이 뭐든 나이가 얼마든 지위가 어떻든 사람은 사람이니까요. 동네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단골 중에 한 할머니는 항상 사장님이라고 부르세요. 물건 달라고 할 때도 주세요라고 하시고 계산할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하세요. 그분 오시면 제가 먼저 좋은 거 보여드리고 싶어져요. 또 다른 할머니는 이거 저거 하시면서 손가락만 까딱거리세요. 계산할 때도 돈만 던지듯이 주시고요. 솔직히 그분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인사와 감사의 말 없는 배려가 쌓여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매일 안녕하세요. 한마디 감사합니다. 한마디 수고하세요. 한마디. 이게 품격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지난달 병원에서 본 장면입니다. 대기실에 70대 할머니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간호사가 호명했습니다. 김순자님, 한 할머니가 일어나시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1시간째 기다렸잖아. 간호사가 미안하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계속 불평했습니다. 바쁘면 환자를 적게 받든가. 이렇게 기다리게 하면 어떻게 해? 진료실 들어가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다음 차례 할머니가 호명되었습니다. 이영희님, 이 할머니도 1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시면서 네, 왔습니다. 밝게 대답하셨습니다. 간호사가 오래 기다리셔서 죄송해요라고 하니까 괜찮아요. 환자가 많으니까 그러시겠지요. 바쁘신데 수고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간호사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하며 팔을 잡아 부축해 드렸습니다. 두 할머니 모두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둘 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표현이 달랐습니다. 한 분은 불평했고 한 분은 이해했습니다. 그 차이가 간호사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에 대해 불평이나 푸념을 늘어놓기 쉽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몸도 아프고 일도 안 풀리고 세상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78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드십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혼자 사십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만날 때마다 밝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여러분 건강하시죠? 함께 있으니 좋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픔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웃어줍니다. 경로당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분 오시면 분위기가 밝아져 저분처럼 나이 들고 싶어. 힘든 상황에서도 품격을 유지하는 모습에 모두가 존경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는 괜찮은데 늘 불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자식들도 잘 챙겨주는데 늘 불만입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물가가 너무 올랐어.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합니다. 사람들이 이분을 피합니다. 저분 만나면 기분 나빠 불평만 하시니까 듣기 싫어.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존중은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이 타인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합니다. 자기를 존중한다는 건 뭘까요? 자기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품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존중합니다. 반대로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무시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함부로 합니다. 자기가 무시받는다고 느끼니까 다른 사람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태도로 존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 청소하시는 분, 택배 기사님, 식당 직원, 마트 계산원. 모두에게 안녕하세요. 한마디씩 하세요. 눈을 마주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세요. 둘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누군가 뭔가 해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세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셋째, 정중하게 부탁하세요. 이거 해 저거 가져와가 아니라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것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몇 글자 더 붙이는 게 전부입니다. 넷째, 상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저씨 아줌마보다는 이름으로 부르세요. 이름을 모르면 사장님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이름으로 부르면 상대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다섯째, 불평하지 마세요. 같은 상황에서도 불평 대신 이해를 표현하세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대신 많이 바쁘시죠? 왜 이렇게 비싸 대신 요즘 물가가 올랐죠? 여섯째, 실수에 관대하세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화내지 마세요.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한마디면 됩니다. 일곱째, 끼어들지 마세요. 줄 서 있으면 차례를 기다리세요. 새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덟째, 큰 소리 내지 마세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지 마세요. 식당에서 크게 떠들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세요. 아홉째, 청결을 유지하세요. 공공장소를 더럽히지 마세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침을 함부로 뱉지 마세요. 다음 사람을 생각하세요. 열째, 미소 지으세요. 무표정하지 마세요. 가볍게 미소 지으면서 사람을 대하세요. 미소가 존중의 시작입니다. 이 10가지를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태도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경비 아저씨가 더 친절해집니다. 마트 직원이 더 정성스러워집니다. 식당 종업원이 더 공손해집니다. 병원 간호사가 더 따뜻해집니다. 손주들도 압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할머니는 누구한테나 친절하셔.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예의 바르셔. 이렇게 자랑합니다. 며느리도 압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품이 있으셔. 식당 가면 직원한테도 공손하시고 택시 타면 기사님한테도 감사하시고 이런 시어머니는 자랑스럽습니다. 태도로 드러나는 존중. 이게 품격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돈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냥 마음가짐만 바꾸면 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게 품격을 만듭니다. 지난주 카페에서 들은 대화입니다. 옆 테이블에 70대 할머니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각자 며느리와 통화하고 계셨는데 대화 내용이 너무 달랐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왜? 바빠. 지금 친구 만났어. 뭐? 저녁은 알아서 해 먹어. 나도 바빠. 맨날 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내가 좀 해. 그래, 끊을게.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친구에게 불평했습니다. 며느리가 맨날 나한테 전화해. 애들 밥은 누가 차리냐고 물어봐. 애들 엄마가 차려야지. 내가 왜 해줘야 해? 10분 후 두 번째 할머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응, 며느리. 지금 친구 만나서 차 마시고 있어.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저녁 걱정돼. 아, 괜찮아.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그거 데워 먹으면 돼. 힘들면 배달시켜 먹어도 되고. 미안하게 뭐. 괜찮아. 응, 나도 오늘 늦을 것 같아. 조심히 들어가. 그래, 안녕.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통화를 끊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미안하다고 하네. 괜찮다고 했어. 맞벌이 하느라 힘들 텐데. 같은 상황인데 말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며느리의 전화인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짜증냈고 두 번째 할머니는 이해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사랑받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 할머니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말투가 거칠면 품격은 무너집니다. 명품 옷 입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태도도 좋은데 말만 하면 품격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투 하나가 모든 걸 망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말에서 품위가 드러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착각합니다. 가족이니까 편하게 말해도 돼. 가까운 사람한테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아. 하지만 이게 함부로 말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며칠 전 동네 공원에서 본 장면입니다. 할머니가 손주랑 산책하고 계셨습니다. 손주가 넘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달려가시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맨날 뛰기만 하니까 그렇지. 이것 봐, 무릎 다쳤잖아. 왜 할머니 말을 안 들어? 손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져서 아픈데 할머니한테 혼나니까 더 슬펐던 겁니다. 같은 공원에서 다른 할머니와 손주를 봤습니다. 이 손주도 넘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달려가셨습니다. 어머, 괜찮아. 많이 놀랐지. 할머니가 봐줄게. 아프지? 이제 괜찮아. 손주를 안아주시면서 다독였습니다. 손주가 금방 웃었습니다. 할머니, 안 아파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그래, 우리 손주 씩씩하네. 천천히 걷자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말투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혼냈고
두 번째 할머니는 위로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를 손주가 좋아할까요? 어떤 할머니를 자랑할까요? 당연히 두 번째 할머니입니다. 손주에게 짜증 섞인 말 대신 따뜻한 격려를 해주는 어른, 대화 중에도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차분히 이어가는 어른은 언제나 존경받습니다. 손주들끼리 모이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항상 따뜻하게 말씀하셔. 우리 할아버지는 혼내지 않으셔. 이게 자랑입니다. 반대로 우리 할머니는 맨날 혼내, 우리 할아버지는 짜증 잘 내셔. 이런 말은 자랑이 안 됩니다.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기 싫어집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들 대화를 들어보면 말투 차이가 확연합니다. 어떤 분은 요즘 날씨 참 좋네요. 건강하시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떤 분은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나이 들어서 사는 게 힘들어. 요즘 세상 참 살기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힘들다 대신 괜찮다라고 말하는 작은 언어의 차이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힘들어, 피곤해, 아파 이런 말을 계속하면 본인도 더 힘들어집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해볼 만해,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면 본인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편해집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들은 대화입니다. 한 할머니가 친구분께 전화하셨습니다. 여보세요. 나 지금 병원이야. 아, 진짜 힘들어.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나이 들어서 사는 게 뭐가 좋아. 매일 병원만 다녀. 약값도 많이 나가. 정말 죽고 싶어. 우울한 목소리로 10분 동안 불평하셨습니다. 옆에 계시던 다른 할머니도 전화하셨습니다. 여보세요. 나 병원 왔어. 응, 정기검진. 괜찮아. 약 먹으니까 좀 나아졌어. 나이가 있으니 관리해야지. 너는 건강하지. 다행이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응, 잘 지내. 안녕. 밝은 목소리로 짧게 통화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병원에 오셨습니다. 둘 다 아프십니다. 하지만 말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분은 불평했고 한 분은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 품격 있어 보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 할머니입니다. 말투는 습관이고 습관은 그 사람의 품성을 드러냅니다. 평생 쌓인 습관이 말투로 나타납니다. 짜증을 자주 내던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짜증이 많습니다. 불평을 자주 하던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불평이 많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말하던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말투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들의 대화는 듣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따뜻합니다. 목소리 톤도 부드럽고 단어 선택도 긍정적이고 속도도 적당하고 듣는 사람을 배려합니다. 카페에서 들은 대화입니다. 70대 할머니 두 분이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요즘 손주가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야. 다른 분이 대답합니다. 그래도 건강하면 됐지 뭐. 공부보다 건강이 더 중요해. 손주가 자기 길을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위로하는 말투였습니다. 옆 테이블 할머니들 대화는 달랐습니다. 우리 손주는 공부를 정말 잘해. 학원도 3개 다니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해. 자랑하는 말투였습니다. 듣는 할머니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래, 좋겠네. 쓸쓸한 목소리였습니다. 같은 손주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위로가 되고
두 번째는 자랑이 됩니다. 위로하는 말투는 품격 있어 보이지만 자랑하는 말투는 품격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목소리 톤을 낮추세요.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세요. 화날 때도 목소리를 높이지 마세요. 둘째, 천천히 말하세요. 급하게 말하지 마세요.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말하세요. 듣는 사람이 이해할 시간을 주세요. 셋째,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세요. 힘들다 대신 괜찮다. 피곤하다 대신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못하겠다. 대신 천천히 해볼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세요. 넷째,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더워 대신 시원한 곳으로 가자. 왜 이렇게 비싸 대신 요즘 물가가 올랐네. 불평을 이해로 바꾸세요. 다섯째, 상대방 말을 끊지 마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에 그런데 말이야, 내 생각엔 하면서 끊지 마세요. 다 들은 후에 말하세요. 여섯째, 명령하지 말고 부탁하세요. 이거 해 대신 이것 좀 해줄 수 있을까? 저거 가져와 대신 저것 좀 가져다 줄래? 부드럽게 부탁하세요. 일곱째,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손주는 다른 사람은 이런 말하지 마세요. 비교는 상처를 줍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여덟째, 과거 얘기만 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우리 때는 이런 말줄이세요.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미래 이야기를 하세요. 아홉째,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듣는 사람 불편합니다. 겸손하게 말하세요. 열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고마워 감사의 덕분이야 자주 말하세요. 감사는 가장 품격 있는 말투입니다. 이 10가지를 실천하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더 잘 듣습니다. 며느리가 더 자주 연락합니다. 친구들이 더 자주 만나자고 합니다. 이웃이 먼저 인사합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관계가 좋아집니다. 말투가 품격을 만들고 품격이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행복을 만듭니다. 말투의 품위. 이게 품격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돈 안 들고 노력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바꿔보세요. 짜증 한 번 줄이고 긍정적인 말 한 번 늘리고 감사 한 번 더 표현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품격을 만듭니다. 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대화입니다. 70대 할머니 두 분이 타셨는데 한 분이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아무도 전화 안 해. 자식들도 바쁘다고 하고 친구들도 연락 없고 나만 혼자 사는 것 같아.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저는 오히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바빠요. 오늘도 친구가 점심 먹자고 했고 며느리가 저녁에 올 거래요. 내일은 손주가 온대요. 같은 아파트, 같은 나이대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첫 번째 할머니는 외롭고 두 번째 할머니는 바쁩니다. 돈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비슷한 경제 수준입니다. 건강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건강합니다. 그럼 뭘까요? 관계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듭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은퇴하면서 직장 동료와 멀어지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활동이 줄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들은 남은 관계를 소중히 지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질이 중요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5명의 친한 친구가 낫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보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75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친구가 딱 3명입니다.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같이 걷습니다. 가끔 여행도 갑니다. 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가 많을 필요 없어요. 진짜 친구 몇 명이면 충분해요. 이 친구들이 내 인생의 보물이에요. 같은 경로당에 다른 할머니도 계십니다. 이분은 친구가 많습니다. 경로당 가면 모두와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웃습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는 없습니다. 다들 겉으로만 친합니다. 힘든 일 있어도 털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많이 아는데 외로워요. 진짜 친구가 없어요. 오랜 친구에게 연락을 잊지 않고 가족에게 작은 안부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그 품격은 드러납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관계 관리를 잘합니다. 친구 생일을 기억하고 명절에 안부 전화하고 가끔 먼저 연락합니다. 지난달 본 장면입니다. 70대 할머니가 카페에 앉아서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그 수첩에는 친구들 생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이 친구 생일이더군요. 할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생일 축하해. 건강하게 1살 더 먹었네. 오늘 시간 있어. 점심 같이 먹자. 내가 살게. 친구가 고마워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시며 친구 생일을 잊으면 안 되지. 이렇게라도 챙겨야 관계가 유지되라고 혼잣말하셨습니다. 반대로 자기 중심적으로만 행동하거나 원망을 쌓아두면 주변이 점점 떠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저렇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경로당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할머니가 불평하셨습니다. 내가 자식들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나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전화도 잘 안 해.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오고. 섭섭해. 옆에서 듣던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도 바쁘잖아요. 맞벌이 하느라 힘들 텐데. 우리도 이해해야죠. 첫 번째 할머니가 발끈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부모한테 잘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 대화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계속 외로울 겁니다. 요구만 하고 이해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할머니는 자식들과 관계가 좋을 겁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니까요. 결국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품격 있는 태도 때문에 곁에 남습니다. 돈 많이 주는 할머니보다 따뜻한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비싼 선물 주는 할아버지보다 이해해주는 할아버지를 좋아합니다. 며느리들끼리 모이면 시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세요. 늘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세요. 제가 바쁘면 괜찮다고 하시고 힘들면 쉬라고 하세요. 이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주 찾아갑니다. 반대로 우리 시어머니는 좀 그래요. 늘 뭐라고 하시고 요구도 많으시고 솔직히 만나기 부담스러워요. 이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피합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주는 할머니보다 함께 시간 보내는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비싼 선물 주는 할아버지보다 이야기 들어주는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연락하세요. 연락 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전화하고, 먼저 문자 보내고, 먼저 만나자고 하세요.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이 연락해야지 생각하지 마세요. 둘째, 생일을 기억하세요. 가족 생일, 친구 생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생일날 전화 한 통만 해도 관계가 유지됩니다. 셋째, 명절에 안부 전하세요.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이런 날 문자라도 보내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 좋은 명절 보내 한마디면 됩니다. 넷째, 작은 관심을 표현하세요. 요즘 어때? 건강은 괜찮아? 힘든 일 없어? 이런 질문으로 관심을 보이세요. 다섯째, 경청하세요.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내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들어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마음을 엽니다. 여섯째, 요구하지 마세요.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사줘나 좀 챙겨줘. 요구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대신 감사를 표현하세요. 뭔가 해주면 고마워 덕분이야 라고 말하세요. 일곱째,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며느리는 친구 자식은 다른 사람은 비교하면 상처받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여덟째, 과거를 들추지 마세요. 내가 너 키울 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예전에는 과거 얘기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지금을 이야기하세요. 아홉째, 원망하지 마세요. 왜 안 와? 왜 연락 안 해? 나한테 관심 없지. 원망하면 더 멀어집니다. 이해하세요. 바쁘겠지, 힘들겠지. 열째, 베푸세요. 시간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세요.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10가지를 실천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더 자주 연락합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며느리가 편하게 대합니다.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관계를 지키는 방식, 이게 품격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4가지 비밀을 다 알았습니다. 젊어 보이는 외모, 비싼 옷이 아니라 깔끔함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점검하세요. 옷이 깨끗한지, 머리가 단정한지, 얼굴이 정돈되었는지, 5분 투자로 하루 종일 품격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존중하는 태도,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세요. 경비 아저씨, 마트 직원, 식당 종업원, 누구에게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작은 인사가 품격을 만듭니다. 따뜻한 말투, 짜증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힘들다 대신 괜찮다, 피곤하다 대신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말투가 품격을 드러냅니다. 소중히 하는 관계. 먼저 연락하고, 관심 보이고, 이해하세요. 요구하지 말고 베푸세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이 4가지가 합쳐질 때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진짜 품격이 완성됩니다. 아파트에서 모두가 인사하는 할머니가 됩니다. 손주가 자랑하는 할아버지가 됩니다.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시어머니가 됩니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아침 옷을 깔끔하게 입으세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오늘 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하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이 작은 실천이 모여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모여서 품격이 됩니다. 품격이 모여서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일주일 후를 상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4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느낍니다. 뭔가 달라지셨네요. 밝아 보이세요. 기분 좋아 보이세요. 한 달 후를 상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이제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더 친절해지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편하게 대합니다. 3달 후를 상상해 보세요. 3달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품격이 몸에 배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먼저 인사합니다. 슈퍼 가면 주인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병원 가면 간호사가 친절합니다. 가족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합니다. 1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1년 동안 실천한 결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품격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고 관계가 풍성해지고 매일이 즐겁습니다. 이게 품격의 힘입니다. 돈 안 들고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고 그냥 실천하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바꿔가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거울 보고 옷 정리하세요. 누군가에게 전화하세요. 긍정적인 말 한마디 하세요. 작은 실천이 품격을 만들고 품격이 존경을 만들고 존경이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아파트에서 이 할머니만 존경받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비싼 옷이 없어도 명품이 없어도 품격 있어 보이는 법. 이제 아시겠죠? 깔끔한 외모, 존중하는 태도, 따뜻한 말투, 소중한 관계. 이 네 가지가 품격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품격 있는 어른이 되세요.